종로에서 3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던 이근재 씨는 음식점을 최근 부동산 업체에 내놨습니다. 지난 2020년 닥친 코로나19는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은행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습니다. 나도 어떻게 빌리다 보니까 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하여튼 다 합쳐보니까 1억 1천이더라고요. 대출 금리마저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을 갖다가 3% 이하로 다 준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4.5%, 4.6% 돼요. 코로나 때 빌린 돈 그냥 은행들한테 이자돈 갚으면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부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 6,65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석 달 넘게 연체된 금액은 9조 892억 원,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출금을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7만 2,815명에 달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끊긴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28.1% 늘었고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약 3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절보다 더 최악으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보다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대출을 받게 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대출을 해서 계속해서 연명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영업자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자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에서 2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모 씨. 요즘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조금 지원이라도 나와서 괜찮았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아주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수천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과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또 높고 하다 보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원금이 이렇게 같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난 2월 기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건수와 금액 모두 1년 전 같은 달보다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8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돌려받지 못한 부실 금액은 8,200억 원으로 10%에 육박했습니다. 2.79%였던 1년 전보다 약 3.5배 급증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도 8만 4천여 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이에 따른 소비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다들 축소하고 사람들 내보내고 뭐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한 거고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정책 금융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죠. 소비 침체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집계 결과 명절 영향을 빼고 계산한 지난 1월과 2월의 평균 소매 판매, 즉 상품 소비는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의 이자 비용을 환급 지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 민생 토론회에서도 보고됐습니다. 금융권과 협의하여 이자 환급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내준 한 중소금융사의 내부 문건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와 2억 원을 훌쩍 넘는 지바겐, 또 BMW의 최고급 승용차인 8시리즈뿐 아니라 포르쉐의 고성능 스포츠카 718 박스터, 파나메라도 눈에 띕니다. 모두 1억 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차량들입니다. 일부 사업자와 법인들이 리스 형태로 운행 중인 고급 수입차의 리스 할부금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준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가 정한 이자 환급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26일. 그런데 지원 대상이 확정된 건 불과 사흘 뒤인 29일이었습니다.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이자 지원 대상자를 이틀 만에 선정한 겁니다.
혈세 지원 사업을 꼼꼼한 심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총선 다가오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돈을 대출해준 일선 금융권 담당자들조차 고급 수입차 리스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리스를 제외하면 혜택 대상이 적어 정부의 지원 폭이 축소되니 포함시키라는 답변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본래 사업 취지보다는 정부 정책 성과에 치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고가 외제차를 타는 분들 중에도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지원 기준이나 소득 등을 일일이 따져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의 정책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메입니다.